이번 시간에는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이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지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에서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가 중요합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간단하게 말하면 하늘, 땅, 바다, 그리고 사람. 그리고 우리 지구 바로 바깥에 있는 외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외기권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지구대기권 바로 바깥층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크게 5가지를 지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직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암석으로 구성된 곳, 여기를 말하는데 우리 간단하게 그려보면 직권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쪽이 바다죠. 그래서 여기를 해양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쪽을 대륙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권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딱딱한 직권, 지각과 그 아래쪽에 있는 멘틀층,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외핵과 내핵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한 건 지진파라고 하는 파가 있어요. 이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통해서 4개의 지층이 있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개의 지층을 가면서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그래서 우리 지각과 멘틀의 경계에서 속도 변화가 한번 생기고요.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속도 변화 한번 생기고, 내핵과 외핵 사이에서도 속도 변화가 한번 생깁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우리가 모호면이라고 불러요.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멘틀과 외핵의 경계는 구텐베르크면이라고 부르고요. 외핵과 내핵은 경계는 레만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구 내부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직권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외핵과 내핵은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페니층 이렇게 불러요. 주로 철과 니켈인데 거의 다 철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페니층에 해당되는 핵은 철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질 물질로 구성된 딱딱한 곳이에요. 그런데 외핵과 내핵은 성분은 같아요. 성분은 같은데 내핵은 고체, 외핵은 액체 상태를 이루고 있다. 여기가 액체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건 지진파의 속도 변화 중에 P파가 멘틀과 외핵의 경계인 구텐베르크면 여기는 통과해요. S파가 사라집니다.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하니까 여기까지 다 통과를 했는데 S파가 일정 깊이에서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여기가 액체 상태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상태로 보면 고체, 액체. 알겠죠? 근데 성질로 보면 같습니다. 그 다음 멘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마페층, 마그네슘, 철 해서 마페층이, 멘틀은 마페층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감람암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감람암질 성분이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심할 건 마그네슘, 철이 제일 많은 건 아니에요. 이 멘틀층에 가장 많은 건 산소, 규소가 제일 많아요. 근데 산소, 규소 다음으로 많은 게 마그네슘, 철이어서 우리가 마페층이라고 부르고요. 지각은 보통 해양지각 쪽은 현무암질 암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륙지각 같은 경우는 유문암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석의 성분이 다르죠. 그런데 이 현무암질과 유문암질 모두 규산염질이에요. 그 이유가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중에 가장 많은 건 산소와
규소가 제일 많아요. 대부분이 산소 규소로 이루어져 있는 지층이 지각을 띠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각은 산소와 규소가 대부분으로 구성된 규산염질 성분인데 그 규산염질 중에서도 해양지각은 현무암질암석이, 대륙지각은 유문암질암석이 주를 이룬다. 자, 멘틀층은 산소 규소가 제일 많지만 세 번째, 네 번째로 많은 마그네슘 철이 여기 지각과 다르기 때문에 마폐층이라고 부르고 주성분은 감람암질, 핵은 철질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밀도차를 보시면 해양지각 같은 경우 보통 밀도가 3.0, 대륙지각은 2.7, 멘틀은 3.3 정도 돼요. 그래서 밀도 차이가 생기죠. 핵은 보통 5.4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밀도가 외핵하고 내핵은 거의 비슷하지만 성분도 거의 같지만 내핵이 조금 더 밀도가 큰 이유가 동일한 물질이면요. 물을 제외하고는 고체가 액체보다 밀도가 더 큽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핵의 밀도가 외핵의 밀도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가지고는 직고는 이렇게 4개로 구분하는데 성질로 보면, 성분으로 보면 3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성분으로 보면 규산염질, 감람암질, 철질. 그런데 밀도 변화를 보면 비슷하지만 밀도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밀도 변화를 봐도 직고는 4개의 층으로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 시스템 중에서 수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권은 말 그대로 물이죠. 크게 보면은 해수와 육수 이렇게 구분을 해요. 해수는 염분을 포함한 물을 해수라고 하고 염분이 없는 물을 보통 육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닷물이냐 바닷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닷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짠 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다인데도 바다 근처인데 좀 덜 짠 바닷물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염분도에 따라서는 염수냐 담수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위치에 따라서는 해수냐 육수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물, 수권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 뭐냐면 수심에 따른 기온 분포. 그래서 수권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수심에 따른 기온 분포예요. 여기가 수심이고 여기가 수온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쪽은 수온이 좀 높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온이 점점 낮아지다가 어느 일정 깊이까지 들어가게 되면 다시 수온이 거의 같아지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쪽 수온이 거의 일정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혼합층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저 깊은 곳, 수온이 거의 일정한 곳. 수온이 거의 일정한 곳은 깊어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심해층이라고 불러요. 그럼 중간은 어떠냐? 중간은 수온이 점점 낮아지는, 약해지는 곳이다 라고 해서 수온 약층이라고 부릅니다. 특징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심해층은 왜 이렇게 수온이 낮으냐? 여기서부터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여기에 기온 상승이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없죠. 그래서 심해층은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심해층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첫 번째, 계절에 관계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거의 햇빛이 도달하지 않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위도에 관계없이 위도가 높다고 해서 좀 많이 들어오고 그건 아니고 그냥 태양 복사 에너지는 거의 도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절과 위도에 관계없이 심해층의 수온은 거의 일정해요. 특징이 뭐냐? 이 두 개는 계절과 위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혼합층이라고 하는 것은 섞여서 수온이 일정하다. 그래서 여기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바람 불어서 여기는 섞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 바람이 불면 바닷물이 움직이는데 어느 일정 깊이 이상 들어가게 되면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전혀 바닷물이 움직이지 않는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혼합층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섞이는 곳, 그래서 수온이 거의 일정한 곳을 혼합층이라고 부르고요. 수온 약층은 들어가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점차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수온 약층에서는 내려갈수록 깊이에 따라 수온 변화가 생기는데, 이러한 수온 약층은 위쪽에 수온이 높고 아래쪽에 수온이 낮죠.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수온 약층은 안정한 층이라고 부르고요. 안정한 층이란 대류 활동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녀석의 특징, 수온 약층의 특징은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이나 에너지 교환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원 약층 때문에 혼합층과 심해층이 섞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혼합층은 혼합층끼리, 심해층은 심해층끼리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수원 약층 때문에. 수원 약층의 특징은 안정한 층으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 교환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원 약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권이 심해층이 계절에 관계없이, 위도에 관계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위쪽에 있던 혼합층과 수온 약층은 계절과 위도에 따라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위도에 따라서, 자, 저위도는 아무래도 표충선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표충선이 높고 고위도는 표충선이 낮고, 그래서 고위도의 특징이 뭐냐? 고위도의 표충선이 낮고 저위도 지방은 표충선이 높고. 자, 그런데 그럼 중위도 지방은 중간 정도 되겠죠? 자, 중위도 지방에 부는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이 바로 편서풍입니다. 그래서 저위도 지방에 부는 바람이 보통 무역풍이고요. 고위도 지방에 부는 바람이 극동풍이에요. 둘 다 약간 치우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고, 편서풍은 치우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인데 지구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으로 가죠. 따라서 편서풍이 극동풍이나 무역풍에 비해서 바람이 셉니다. 바람이 세면 뭐가 발달한다? 혼합층이 발달한다. 따라서 중위도 지방에 우리가 아까 봤던 전형적인 기온분포 곡선을 보이고요. 고위도 지방은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시사철, 사계절 내내 얼음이 존재하죠. 그래서 고위도 지방은 수온이 거의 이래요. 자, 저위도 지방은 표충선이 아주 높아요. 아주 높은데 바람은 별로 불지 않아요. 그런데 심해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저위도 지방은 이렇게 기온분포 곡선이 나타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위도 지방, 중위도 지방, 저위도 지방 할 거 없이 심해층은 거의 수온분포 곡선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위도의 특징은 뭐가 발달한다? 중위도는 혼합층이 발달한다. 중위도 지방의 혼합층이 발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편서풍 때문이다. 자, 그러면 저위도 지방은 뭐가 발달하느냐? 저위도 지방은 수온약층이 발달해요. 수온약층이 발달하는 이유는 표층과 심층 사이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달한다라고 하는 건 티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티가 나죠. 티가 나죠. 티난다라고 하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도에 따른 수온분포 곡선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계절에 따른 건 어떠냐? 자, 계절에 따른 거 살펴볼 때는요, 저위도나 고위도 지방은 계절 변화가 거의 없죠. 저위도는 항상 여름, 고위도는 항상 겨울. 그래서 보통 계절에 따른 거 이야기할 때는 중위도 지방을 살펴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과 여름을 구별합시다. 겨울에 추워요, 여름에 추워요. 겨울이 춥지요. 여름이 조금 더 더워요. 자, 겨울에 바람이 세요, 여름에 바람이 세요. 겨울 바람이 훨씬 차갑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철에는 이렇게 수온 연직 분포가 발달하고요. 우리나라 여름철은 수온 연직 분포가 이렇게 발달해요. 제가 거의 심해층은 똑같이 그렸고, 겨울철에는 뭐가 발달하는? 혼합층이 발달하는, 여름철엔 뭐가 발달하는? 수온 약층이 발달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 계절에 따른 수온 분포 곡선이에요. 깊이에 따른.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가는 화살표를 해주면 여름에서 겨울 가는 거니까 가을이고요. 이렇게 가는 그래프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겨울에서 여름 가는 거니까 봄이에요. 그래서 봄과 가을은 수온분포 곡선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여름과 겨울은 이렇게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 시스템 중 기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권이란 우리 흔히 말하는 대기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건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어요. 고도에 따른 기온분포 곡선. 그래서 아래쪽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래쪽은 대륙권, 그 다음이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래요. 그래서 이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를 대륙권 경계면, 그래서 대륙권 계면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성층권과 중간권의 경계면, 그래서 성층권 계면, 중간권과 열권의 경계면, 중간권 계면 이렇게 불러요.
특징적인 걸 이야기를 하면 대략 여기가 80km 정도 되는데 가장 특징인 건 중간권 계면의 온도가 가장 낮아요. 대륙권에서 기권의 구조를 보면 중간권 계면의 온도가 가장 낮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중간권 계면의 그 다음에 특징이 성층권 약 20에서 30km 근처. 뭐가 존재한다? 오존층이 존재한다. 성층권의 약 30km 근처에서 오존층이 존재한다. 이 오존층의 역할은 뭐다? 자외선을 차단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성층권하고요 열권의 특징을 보면 아래쪽의 온도가 낮고 위쪽의 온도가 높죠. 그래서 이 두 군데의 특징은 안정한 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대륙권하고 중간권은 아래쪽의 온도가 높고 위쪽의 온도가 낮죠. 그래서 여기 두 개는 특징. 어떤 특징? 대류 활동이 활발하다. 근데 여기는 무슨 현상도? 기상현상도 활발하다. 여기는 기상현상이 없어요. 왜? 수증기가 거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층권과 열권이 둘 다 안정하긴 하지만 열권의 특징은 일교차가 아주 커요. 그래서 기온 폭성이 막 낮에는 이랬다가 밤에는 이래요. 그러니까 낮에는 상층부는 거의 100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데 저녁에는 한 400도까지는 떨어집니다. 물론 400도도 되게 덥죠. 여긴 영하 한 80도 정도 되니까 실제로. 그래서 실제 일교차가 가장 커서 성층권하고 조금 달라요. 성층권은 아주 안정한 대기여서 우리 많이 이야기하죠. 비행기의 경로,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딱 한 가지만 더 기억합시다. 중학교 때는 이렇게까지 배웠어요. 근데 고등학교 왔으니까 자, 약 100km 정도를 기준으로 아래를 균질권이라고 부르고요. 위쪽을 비균질권이라고 불러요. 자, 이 균질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공기들을 다 가져오든지 간에 성분비, 기체들의 성분비 또는 구성비, 질량비 또는 부피비 막 여러 말로 쓰이니까 여러분들은 뭘로 기억하셔도 상관없는데 이 비가 일정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공기 호흡할 때 하고 마실 때 가장 많이 마시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마시는 건 질소예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마시는 건 산소예요. 그죠? 하고 내뱉을 때 가장 많이 마시는 건 질소예요. 내뱉을 때 가장 많이 내뱉은 건 산소예요. 자, 하고 질소, 산소, 그죠? 이산화탄소는 아주 소량인데 하고 마실 때 마실 때의 산소량이 나갈 때의 산소량보다 조금 많다 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질소나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데 얘가 만약 70, 28, 1, 0.05, 0.03 정도 들어갔으면 나올 때 70, 27.5, 1, 0.0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는 거의 같죠.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무슨 말이냐 이건. 아래쪽에 있을 때, 지표 아래쪽에 있을 때는 이 정도로 들어있으면 이 정도 있으면 공기량은 희박해요. 공기량이 희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그래프 하나 더. 복잡하지만 하나 더 기억합시다. 이게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이건 기압 또는 공기의 밀도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밀도 되게 커요. 기압이 높은 거죠. 위로 갈수록 작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양이 많을 뿐이지 비는 어쩐다? 일정하다. 양이 많을 뿐이에요. 위로 갈수록 양이 적은데 비는 일정해. 그래서 여기를 균질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열권에 해당되는 이곳을 비균질권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여기는 어느 높이에서든지 공기를 선택을 하면 이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요. 공기들의 성분비가. 근데 여기는 아래쪽은 좀 더 무거운 N2, 위로 올라가면 O2, 더 올라가면 수소나 헬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층별로 실제로 구성하는 성분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 비균질권이라고 불러요. 중력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무거운 게 조금 더 아래, 가벼운 게 위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비균질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80에서 100km를 기준으로 균질권과 비균질권으로 구분이 되고, 이 빨간색 그래프가 기압과 공기밀도 그래프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시스템에 해당되는 기권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시스템 중에 생물권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를 생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을 비롯한 동물, 식물 모두가 생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생물권은 처음에는 물속 생물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육상 생물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기권에도 생명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 생물권의 분포는 수권, 지권, 기권 순서로 확장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 세 영역 모두에 살고 있는 게 생물권입니다. 외권은 지구 대기 바로 바깥쪽인데 지구 자기장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지구 자기장층을 구성하고 있는 게 벤 앨런대라고 하는 지구 자기장층이에요. 그래서 지구에도 자기권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데, 태양풍에 의해서 교란되기도 하고 태양풍을 잡기도 하고,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이 시스템 안에 그 대기권 바로 바깥쪽에 지구 자기장층을 형성하고 있는 곳까지가 지구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서 외권이라고 불리는 지구 시스템의 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권까지 또는 외기권 또는 지구 자기장층, 여기를 다 같은 말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고, 이 5가지 요소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계가 바로 지구 시스템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